안녕하세요. 2012년도 경영지도사 마케팅 분야 합격자 백승범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2012년도에 제가 경영지도사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13년도 준비생들은 그러한 어려움 없이 보다 수월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현직에 계시는 강사분들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제 강의 수준이라던가 자료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버벅했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제대로 된 오프라인 학원이 없나, 1차 같은 경우는, 혹은 온라인 같은 경우도 강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시험 보신 분들이 약 1100명 정도였죠. 정확히는 1080 몇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를 보는 사람들이 1000명밖에 안 되면 오프라인 학원은 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성 과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비교적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합격률이 대략 70% 이상으로 저는 들었고요. 근거는 확실히 없지만 80% 이상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1차 시험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이죠, 저같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나 막막할 거예요. 저도 2012년 초에 시험 준비를 처음에 하였고요. 자료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점점 이 자격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조금씩 인지도가 생겨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을 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3년도에는 모두 다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잡소리가 길었죠? 이번 시간이 아마 첫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도록 할 건 뭐냐면 전략, 그렇죠? 과목, 그리고 과목별 전략,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그런 전략 차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합 전략 과목, 그리고 더 추가하자면 이제 각 과목별 전략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총 6과목이죠. 1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령이죠.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계학, 경영학, 그리고 좀 생소하죠? 기업 진단론, 그리고 조사방법론, 그리고 영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과목이 있고 약 5개월 정도를 준비를 한다고 쳤을 때 영어를 제외한 5가지 과목을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로 보면 길게 잡는 분들은 경영지도사 1년 잡고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전체 5개월 정도 잡는데 바람직하죠. 자, 먼저 암기 과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암기 과목은 법령과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조사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80점을 넘기가 상당히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과목이 될 수 있고요. 자, 영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는 운에 맡기시고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단어 위주로 외우셔야 되겠죠? 자, 법령.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 법령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꽈락이 가장 많았던 과목이죠. 그래서 나는 40점만 넘어야지 라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떨어졌고요. 대체로 60점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은 40점 초반대가 나온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 법령 과목이 이제 저희 전략 과목으로 80점이 넘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60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서 뭐 임무를 나가지 못한 과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지 않았던 과목이죠. 2012년도 법령은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전까지는 이제 숫자와 키워드, 뭐 3년, 2년 이런 숫자 노름을 많이 하다가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이제 대폭 줄이고 어떤 걸 많이 늘렸느냐 하면 말장난을 좀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청장 앞으로 많이 법령하실 때 배우실 건데 중소기업 청장은 뭐뭐뭐를 해야 한다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장은 뭐뭐뭐를 할 수 있다 혹은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 바꿔가지고 나온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외우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하지만 저는 2013년도 시험 법령은 조금 쉽게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제가 공부한 방식대로 하면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풀어봤는데 모두 다 80점이 넘었습니다. 평균은 85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게 뭐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먹힌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수업 이제 제대로 이제 과목을 들어가게 되면 법령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어쨌거나 패스해서 회계학을 보도록 할 건데 회계학은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고 저 같은 경우는 기초를 잡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 2달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 기초를 잡고 가자 라고 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았고요. 그래서 기초를 다 이제 띄고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다 패스하시더라도 약 60% 이상은 이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에 가까운 과목이다. 그리고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회계가 어려우니까 좀 패스하고 기초 공부 안 할래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4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초만이라도 잡고 넘어가시면 60점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초라는 게 뭐냐? 분계하고 시산표 만들고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을 다 외우는 것들 그 정도가 기초고요. 상당히 쉬워요. 그거는. 자, 그리고 경영학 같은 경우는 60점이 넘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뭐 그렇다고 40점이 넘기 어렵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영학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지만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인데 왜?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요. 양이. 이 경영학 하나만 놓고 보면 나머지 5과목의 모든 이제 범위를 합쳐놓은 것보다 범위가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교재가 있어요. 시중에 여러 가지 교재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경영학 교재를 하나 삽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할게요. 뭐 알아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거 한 권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왜? 범위가 그렇게 많은데 되겠냐 라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있죠. 자, 시험을 출제할 때 하나의 교재에서만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재를 모아놓고 그 중에 공통되는 부분에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만 가지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00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건 내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5가지 교재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은 2개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얘는 그래서 60점대만 맞으면 된다. 발목만 잡지 않게. 기업진단론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이랑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회계학에 나중에 뭐 공식이라던가 혹은 뭐 자산 부채, 자본 항목 가지고 숫자 노름 장난치는 게 있어요. 몇 개. 뭐 ROA, 뭐 ROE, ROI 뭐 이런 거 구하는 것들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왜 암기냐? 그런 공식을 다 외워가지고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암기예요. 그리고 그런 공식 문제들도 사실 40% 아래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서 나오냐? 이론. 그죠? 뭐 외우는 거. 그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들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얘는 뭐 한 70점 넘는 게 가능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를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과목이고요. 조사 방법론, 2차는 마케팅, 조사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겹치냐? 95% 이상 겹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를 공부를 하시고 2차를 마케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두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럼 조사 방법론은 왜 이렇게 점수가 높냐? 80점 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모두 땡큐 하면서 받아먹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략을 제대로 못 세운다, 80점이 못 넘는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밑에 하죠. 자, 그리고 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안 나오는 과목이죠.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12년도 영어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수능 레벨로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발목을 잡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각 과목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서 과목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정도만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같은 게 있겠죠. 과목별 전략이라던가 나의 특성에 맞는 전략, 그런 걸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웠는가를 보면, 저는 참고로 비전공자고 체육대학교 출신입니다. 회계학이라던가 경영학은 뭐 본 적도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세웠냐? 첫 번째 법, 이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어려운 거는 간당간당 40점만 넘겨서 패스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러면 항상 40점이 안 나와서 과락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잡을 때는 한 60점 넘어야지, 혹은 이걸 전략 과목으로 잡아야지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공부해보면 처음에만 어렵지 단어가 생소해서 공부 조금 하고 정리 조금 하면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법령 첫 번째, 가장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회계학과 함께. 그 다음에 조사 방법론, 요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과목이죠. 여기 기업 진단론, 요거는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과 몇 가지 공식만 외우면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70점 이상은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 전공자라면 흔히 말할 수 있는 게 뭐 회계학이라던가 경영학 전문가로서 뭐 재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탁월한 자기만의 이제 분야를 구축하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을 말씀할 수 있고요. 당연히 회계학 쉽죠. 그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CPA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던가 그분들은 그냥 공부 안 해도 80점 넘어가요. 예. 기초가 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기업 진단론, 뭐 공부 조금만 하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조사 방법론은 똑같죠? 똑같이 전략 과목이에요. 이분들한테도 뭐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적은 시간을 공부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조사 방법론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자, 이 영어는 뭐 개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뭐 운이라 그러죠. 시험은 그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설명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5개월 정도 잡으면 맞아요.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뭐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얼레벌레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공부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봤을 때 5개월 정도 넘게 하면 합격률이 뭐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했을 때 뭐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겠죠. 꾸준히. 이제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빙하우스에. 공부 안 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 5개월간은. 자,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학이라던가 경영학 부분에서 이미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잡으시면 합격률이 80%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략 과목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조사 방법론이고요. 가장 전략 과목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이 중소기업 관련 법령. 하지만 이 전략 과목이라고 해서 제가 뭐 80점 쓸 수가 없어요. 12년도에 제가 65점 나왔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 과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법령 같은 경우 80점 나왔다는 사람 제 주위에는 아무래도 없었으니까 뭐 제가 시험을 못 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령은. 그리고 이제 기업 진단론, 회계학 요거 이제 기초만 조금 잡으시면 60점 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 과목 다 저도 한 65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기초만 잡으시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경영학 요거는 고득점을 노리시지 마세요. 내가 100시간 투자했어. 예를 들어서 뭐 80점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200시간 투자해도 80점이 나오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예, 실제로 뭐 찍은 거 맞았다 뭐 이런 건 다 빼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영어 하나만 잘하셔도 나 영어 되게 잘해, 나 토익 만점자야 이러면 뭐 영어 여기서 뭐 100점 나오겠죠. 그러면 두 과목은 뭐 40점만 넘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영어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갈 게 아무래도 이제 법령 과목이다 보니 여기서 잠깐 한번 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법령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령 같은 경우는 민법이라던가 뭐 혹은 경영법, 경제법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얘네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판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판례.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쳤는데 뭐 12년도에는 뭐 200만원 벌금 주고 10년도에는 100만원 벌금 주고 이런 뭐 차이, 판례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중소기업 관련 법령 같은 경우는 판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요. 예, 기본법과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뭐 시행령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 맞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을 목표로 잡고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면 정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 제가 정리하는 식으로 똑같이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100% 장담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80% 장담은 해드릴 수 있고요. 너무 건방질 수도 있는 말인데 뭐 제가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수업하는 거라던가 뭐 장비 혹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타 강사님들과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겠죠.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고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저도 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뭐 합격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제 장점이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학이라던가 경영학이라던가 혹은 이 법령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있겠죠. 당연히 온라인에서.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상당히 깊으시고 내공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겠죠. 왜? 난 너무 많이 알아. 요걸 다 알려주고 싶어. 요건 안 나올 수도 있어. 시험은 사실 요 정도에서 나온다고 치면 그분들이 아는 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썬큰 코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뎁스밖에 안 됩니다. 적당하죠. 그죠? 그리고 시험에도 실제로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방식과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재 아직까지도 1차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람들이 적고 또 강사님들 페이도 줘야 되는데 강사님 페이 드리기에는 또 내가 어떻게 보면 가끔씩 적자가 나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뛰어난 강사님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뭐 어디 가서 부족함 없는 강사님들 다 데려오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돈 내고 하는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나 저한테 이제 뭐 노하우를 뭐 받는 거라던가 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라던가 정보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흘러 넘쳐요. 하지만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정리된 자료가. 물론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타 카페들 예를 들어 키노프, SUV 제가 아는 건 벌써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키노프를 상당히 많이 애용을 했고요. 키노프는 양질의 자료가 좀 있습니다. 사실 관리가 현재까지 보면 가장 꾸준히 잘 되는 카페가 키노프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노프를 굉장히 사랑을 하고요. 키노프 때문에 붙었다고도 할 수 있죠. 물론 키노프가 붙여준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서 붙은 거예요. 하지만 키노프가 없었으면 전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한 사람 중에 노력 안 한 사람은 없다.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말이 샜는데 결론적으로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료 20%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드릴 수는 있지만 나머지 80%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법령에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법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시간이 기본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며 무엇을 봐야 하나, 뭐 위주로 외워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짝 건드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리를 잘 해서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수점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